확률과 통계 세 번째 단어는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보면 처음에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행은 말 그대로 같은 조건에서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행위를 말하고요.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얘기는 사실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고, 네, 이거는 뭐 가볍게만 알아두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사건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사건이라는 거는 시행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결과, 그런 모든 거를 사실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이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전체 집합을,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의 집합 중에서 요 일부분을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일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원 사건 요 말은 사실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냥 한 개의 원소에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1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걔는 이제 근원 사건인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배반 사건과 여사건, 이제 요거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죠. 여사건이라는 말은 그래도 꽤 자주 나오는 말이고, 먼저 일단 배반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집합 개념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이제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말고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이라도 일어나면 되는 거를 이제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집합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합집합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얘기하고, 이 전체라는 거는 겹쳐도 되고 A만 돼도 되고 B만 돼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또는 이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은 이렇게 사이에 겹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어인데,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림처럼 겹치지 않게, 즉 얘네가 이제 공집합이 없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때 그 사건을 이제 서로 배반 사건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네 번째,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여사건인데, 여사건은 이제 전체 집합에서 사실 A를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A의 여집합은 A가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기호로는 C로 나타내죠. 그리고 뭐 아래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당연하죠. 원래 함수랑 여집합은 얘랑 겹치지 않는 부분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배반 사건 관계를 갖겠죠. 이것도 뭐 이제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건데, 첫 번째 던진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첫 번째가 앞면, 그리고 앞면이 2번만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 이제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아래 풀이가 적혀있는데 이 풀이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전체 집합은 당연히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3번이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사건 A를 보면 일단 앞면이 H, 뒷면이 T예요. 이렇게 썼을 때 사건 A는 앞면이 첫 번째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뒤에 두 개가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총 2에 제곱해서 4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앞면이 두 번만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거 순서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아서 3개 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은 요게 겹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집합이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합집합이랑 C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5개의 그 원소가 있는데 전체가 처음에 8개였죠. 8개. 여기에 8개가 있고 3개가 바깥에 있을 거고, 요 A, B의 합집합이 있으면 여기에 5개가 있을 텐데, 요거랑 C의 여집합이랑 배반 사건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집합이라는 거죠. 교집합이 돼서. 그러니까 C의 여집합은 이 3개 중에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3개 중에 선택하는 경우는 이 3개 원소를 A, B, C라고 만약에 했을 때 선택하냐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이렇게 3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서 8, 이거랑 똑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C의 여집합의 개수를 계산했는데, 사실 C의 여집합의 개수랑 C의 개수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전체집합에서 그냥 빼주는 게 C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C의 집합의 개수랑 C의 여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C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줘서 똑같이 8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유제의 문제 보면 1, 2, 3, 4, 5 중에서 임의의 하나의 수를 선택하는 시행에서 두 사건 A, B가 A는 1, 3 이렇게 들어있고 B는 X가 N보다 작거나 같은데 N은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A랑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한대요. 그러면 이제 B의 여집합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 반대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애를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랑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없어야 돼. 교집합이 없으려면 B가 결국은 1이랑 3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N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쵸? N이 3일 때도 이 부등호가 그 등호가 없기 때문에 3을 포함하지 못해서 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되니까 내가 원하는 n의 값은 3, 4, 5 이렇게 해서 합치면 12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2번 나오는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에서 A, B가 2의 배수, 2의 약수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이 2개가 붙었어요. 두 사건 A랑 C는 배반 사건이래요. 일단 먼저 A랑 B를 그려볼게요. A를 그리면은 A가 2의 배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B는 2의 약수니까 1, 2밖에 없죠.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게 3하고 5가 될 거고,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A랑 C가 서로 배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C는 이렇게 3개, 이 3개에서만 골라야 돼요. 그래야 A랑 교집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만 내가 고를 건데, 이때 B의 여집합과 C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B의 여집합은 색깔을 바꿔보면 요렇게죠. 근데 얘네랑 C가 배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 되는 경우는 이제 얘만 포함하게 되는 경우죠. 애초에 일단 얘네는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가해 조건 때문에 요거에서만 고르는 경우가 배반 사건이 되니까 나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3개 중에 고르는 경우, 왜냐면 포함하고 안 하고 이렇게 3개 중에 고르는 경우 총 8개에서 3과 5를 아예 고르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왜냐면 3과 5를 아예 고르지 않으면 나의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을 고르고 안 고르고 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3과 5를 고르지 않는 경우. 그래서 답은 6개에서 6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확률의 뜻인데,
사실 확률의 뜻은 다 알죠. 그냥 뭔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질 건데 거기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제 전체 6개 중에서 3개니까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뭐 크게 설명할 거리는 없고, 근데 이걸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A가 일어날 확률이다 해서 P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이제 확률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수학적 확률과 아래 통계적 확률 이렇게 나타내는데, 사실 수학에서 접하는 확률은 대부분 요걸 얘기하죠. 아래 통계적 확률은 이제 통계에서 주로 다루고, 아래 그래서 위에 수학적 확률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게 두 개가 구분이 되냐 하면은 주사위를 사실 당장 지금 내가 6번 던진다고 해서 1, 2, 3, 4, 5, 6이 무조건 한 번씩 나오진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통계적 확률에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제 같은 그러니까 주사위를 만약에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던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조건에서 던져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부터 6까지 거의 동등한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주사위가 그렇게 설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무한 번 시행했다고 사실 가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무한 번 시행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각 주사위에서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요거를 다루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 예시도 나와 있는데 사실 주사위 2개 던지는 얘기라서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 읽어보면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할 건데, 선택된 3개의 곱은 4의 배수가 돼야 되고 선택되지 않은 4개의 곱이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대.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1부터 7이라는 숫자에 일단 4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래다 써보면 선택되지 않은 애가 4의 배수가 아니기 위해서는 일단 4의 배수는 절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3개짜리에 무조건 4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남은 애는 이제 4를 빼고 1, 2, 3, 5, 6, 7인데, 그 다음에 선택이 안 된 4개는 4의 배수가 아니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짝수가 이렇게 2개가 남아있으니까 이 2개를 동시에 갖지만 않으면 돼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선택된 나머지 2자리에 2랑 6 중에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이제 다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원하는 거의 개수는 일단 2와 6을 다 포함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2만 포함하는 거. 2만 포함했으면 이제 1, 3, 5, 7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6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총 9개가 나오고,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5분의 9,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A, B, C라고 할 건데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진 확률이라. 그럼 일단 판별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B제곱이 AC랑 같아야 되는데, 요거는 보니까 그 등비수열에서 본 등비중앙 뭐 이런 꼴처럼도 생겼고, 아니면 그냥 ABC가 다 똑같아도 되죠. 다 똑같아도 성립하니까 일단 다 똑같은 경우 총 6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3개가 다 동일한 경우 6개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동일하지 않다면 일단 B를 하나씩 넣어봐야 될 텐데, B가 1일 때는 AC가 1, 1밖에 안 돼요. 그건 이미 여기서 했기 때문에. B가 2일 때는 4가 되기 때문에 이건 1, 4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1, 4. 그러면은
여기서는 1, 4가 A랑 C에 이렇게 가도 되고 A, C의 순서는 바뀌어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3일 때는 9는 A, C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1, 9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주사위니까. 그래서 얘도 그 위에서 이미 셌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4다. 그러면 B 제곱이 16인데 뭐 이때부터는 이제 2, 8 이런 식으로밖에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는 게 없어요. 25로 나눴을 때도 위에서 센 거밖에 없고 36이 됐을 때도 위에서 센 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애는 이렇게 8개밖에 안 나온다. 근데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3번 던졌으니까 6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6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 하면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27분의 1이다 해서 3번 이렇게 되고, 이제 유제 4번 4번 학급에서 번호가 1번부터 8번 학생이 임의로 1열로 설 건데 3번 학생이 1번 8번보다 뒤에 서야 된대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번부터 8번까지가 임의로 설 거니까 전체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8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3번 1번 뒤에 아니구나 3번이 1번 8번 뒤에 서야 된다. 그러면은 뭐 1, 8,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요 뒤에는 아무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 8, 3번 학생을 다 같은 걸로 먼저 볼게요. 이렇게 다 같은 걸로 보고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같은 걸로 봤기 때문에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배웠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같은 거로 내가 만약에 순서를 짰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A에는 무조건 3이 들어가면 되고 앞에 두 개는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전체로 나눠주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뭐 이렇게 이렇게 풀 수 있고, 네. 다음 내용은 이제 확률의 성질 부분인데 요 부분도 뭐 간단하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 확률이죠. 그 A가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다.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왜냐면 확률이 0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 없고 1보다 클 수도 없죠.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게 1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0이기 때문에 확률은 무조건 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를 아래서 설명해서 증명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요건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죠. 그 경우의 수는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보단 적을 수밖에 없고, 근데 어차피 확률이라는 거는 뭐 전체 경우의 수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 뭐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요건 이제 확률도 집합의 성질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아래 설명 부분을 보면 어차피 집합의 성질에서 내가 집합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면 모든 그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때는 NS가 당연히 모두에 대해서 공통이기 때문에 NS로 모두를 나눠주게 되면 어차피 확률 형태가 나와서 집합에서 나오는 식을 확률에서도 무조건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두 사건의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또는이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집합 공식이 있는데 뭐 이 공식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면 편하죠. A, B가 있는데 나는 요 A를 더하고 B를 더하면 요 가운데가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교집합을 빼주면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 3개짜리
3개짜리 합집합에서도 그 앞에 집합에서 배운 거랑 같은 식을 쓸 수가 있어서 어쨌든 똑같이 덧셈 법칙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일렬로 임의로 설 건데 1학년 두 학생 사이에 한 명의 3학년 학생만 있거나,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서 쓰거나, 아니면 3학년 두 학생 사이에 한 명의 1학년 학생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거나, 얘네 또는이죠. 얘네 또는, 그러니까 요걸 A, 요걸 B라고 하면은 지금 P, A 합집합 B를 구해라, 요 얘기니까 앞에서 봤던 그 덧셈 정리 공식을 쓰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먼저 A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요 아래 문제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는데 1, 3, 1 요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그럼 남은 게 이제 3학년 1명, 그 다음에 2학년 2명 요렇게 남아 있으니까 요걸 한 명으로 볼 거기 때문에 먼저 일단 전체를 배열하는 4팩토리얼, 거기에 이제 요 1학년 둘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죠. 그리고 3학년도 한 명만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될 거고, 이제 요렇게 해서 96 이렇게 나오는데, 요 문제 풀이에서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쓰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 부분에 확률을 먼저 구해놓고 갔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률을 여기서도 구하고 여기서도 구하고 요 아래서도 구해야 되겠는데, 사실 똑같이 그냥 전체 이제 내가 원하는 개수 요걸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줘서 구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해볼게요. 먼저 사건 A가 일어날 그 경우의 수가 96개였기 때문에 사건 B도 어차피 모든 학생이 2명, 2명, 2명이라서 경우의 수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96이고 마찬가지로 B도 96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것만 구하면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1, 3, 1, 3 이렇게 묶여 있거나 아니면 3, 1, 3, 1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남은 2학년 학생 2명 있을 거고, 그럼 이거를 한 묶음으로 보고 어차피 요거랑 요거는 경우의 수가 같을 테니까 앞에 것만 구해서 경우의 수 2배 해줄게요. 요거 한 묶음으로 보고 3팩토리얼이 이제 전체 배열하는 경우고, 그 상태에서 1학년 학생 자리 바꿔도 되고 3학년 학생 자리 바꿔도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3, 1, 3, 1도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2배 요렇게 구해주면 48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96에 2배 한 거에서 48을 뺀 거니까 요거는 이제 192 마이너스 48 해서 144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이 그냥 그대로 서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똑같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유제 5번 보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다른 카드 5장을 선택해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부터 일렬로 나열한대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배열하는 건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5장을 뽑기만 하면 알아서 배열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내가 이제 순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세면 안 되겠죠. 근데 그때 왼쪽에서 두 번째 적혀있는 카드랑 네 번째를 A랑 B라고 할 때 요거에서 요걸 뺀 게 4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4가 되는 걸 보면 1, 5, 2, 6, 3, 7, 4, 8 이렇게 되는데 1, 5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1이 여기 있으면 얘보다 작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8이 오게 되면 뒤에 8보다 큰 수가 없으니까 얘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요거랑 요거 두 개다. 그쵸? 그러면 이제 배열하는 거를 보면 5장을 배열할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85겠죠. 5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 경우를 보면 2, 6인데 2라는 거는 앞에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요 사이에는 3, 4, 5가 올 수 있고 얘는 7, 8이 올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 해서 6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 3하고 7일 때는 얘는 무조건 8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4, 5, 6 중에 하나, 여긴 1, 2 중에 하나니까 똑같이 2 곱하기 3에서 6개. 그래서 전체 경우 내가 원하는 확률은 경우의 수는 12니까 확률은 이렇게 그래서 얘가 8 곱하기 7이네요. 12니까 14분의 3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다음은 여사건의 확률인데 여사건의 확률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여사건을 사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풀이 시간이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쓸지 안 쓸지를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일단 여사건이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일어날 확률에서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왜냐면 두 개를 합치면 일어날 거랑 일어나지 않을 걸 합치면 당연히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설명도 방금 말한 거랑 같은 말을 하고 있어서 일단 바로 예시 문제 어떨 때 이런 걸 사용하나 이런 걸 한번 볼게요. 흰 공 3개랑 검은 공 4개가 있는데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낼 건데 꺼낸 공이 적어도 1개 포함될 확률을 구해라. 적어도란 말이 많이 쓰여요. 여사건을 사용을 할 때.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여사건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사건을 세는 게 더 빠를지 아니면 그냥 세는 게 더 빠를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요 경우는 흰 공이 적어도 1개라고 했기 때문에 흰 공이 1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돼요. 공이 최대 3개니까. 근데 여사건은 적어도 1개가 나오지 않으려면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면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요건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여사건의 개수가 확연히 적죠. 요걸 3개를 다 세는 것보다 요걸 세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사건을 써주는 게 훨씬 좋다. 경우의 수도 계산을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전체 경우의 수는 73 7개 중에 3개 꺼내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하나도 나오지 않으려면 검은 공에서만 3개를 뽑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4C3 이렇게 돼서 여기 왼쪽에 계산한 것처럼 7C3분의 4C3에서 계산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1에서 빼주면 이렇게 원하는 답이 나온다. 여기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을 직접 구하려면 흰 공이 1개일 때, 흰 공이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계산을 여러 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대편을 계산해주는 게 훨씬 빠르니까 여사건을 잘 활용해줘야 문제 푸는 시간과 뭐 답을 쓸 때도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말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적어도 뭐뭐일 확률 뭐뭐 이상이라는 말은 그 위에가 다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래의 수가 더 적으면 그 아래를 세주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세는 게 더 적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얘보다 높이 있는 애들의 개수가 더 적다면 그 위에 있는 걸 세주고 빼주는 게 더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아래 드모르간의 법칙이 나와서 뭐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공식을 활용하는 것보다 일단 문제를 그냥 읽고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먼저 읽어보면 흰 공 1개,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검정 공 4개가 있는데 3개를 뽑을 건데
꺼낸 공의 그 3개 종류의 수가 2 이상이다. 요것도 이제 이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위가 큰지 아래가 큰지 어떤 게 세기가 더 어려운지 나쁜지 편한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개 종류의 수가 2 이상이란 말은 이게 총 4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2, 3, 4 이렇게 이거를 원한다. 세개 종류가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 이걸 다 세는 거는 당연히 오래 걸릴 테니까 세개 종류가 1개일 확률을 빼주면 되죠. 세개 종류가 0일 수는 없으니까 한 개일 확률만 세면 돼서 훨씬 간편하죠. 게다가 일단 전체 공의 개수는 10개 중에서 3개 10개니까 10개 중에서 3개에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세개 종류가 1개인 경우는 3개를 뽑아서 무조건 하나의 그 색깔만 나와야 되니까 흰 공도 안 되고 빨간 공도 안 돼요. 왜냐면 이 3개가 안 되니까. 그럼 빨간 공 3개 중에 3개 뽑는 경우의 수는 1개. 그리고 검은 공 4개 중에서 3개 뽑는 확률은 4C3이니까 4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5개밖에 안 돼요. 10C3은 3, 2, 1, 19, 8 해서 계산하면 120개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확률은 이렇게 해서 24분의 1이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난 여집합으로 풀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1에서 요걸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분의 23 해서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제 6번, 원형의 탁자에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 6개에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 임의로 앉을 건데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도록 앉을 거다. 그때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이웃하도록 앉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2명이 이웃하고 1명은 떨어져 있거나, 왜 이라고 적었지? 여학생 2명이서 이웃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떨어져 있고, 아니면 3명이서 이웃하고 있고,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의 여사건은 아무도 붙어 앉지 않는 거죠. 아무도 붙어 앉지 않고 모두가 떨어져 앉는 거고, 그리고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다 떨어져 앉도록 만드는 게 여사건의 경우죠. 여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구해보면 먼저 여학생 3명을 배열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학생 3명 이렇게 앉혀도 되고, 아니면 남학생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 여학생을 끼워 넣어도 되죠. 어차피 2개가 똑같으니까 아무거나로 해볼게요. 만약에 남학생 수가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누굴 먼저 앉히냐에 따라서 계산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다르게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어쨌든 여학생 3명을 먼저 앉힐게요. 그러면 여학생 3명 먼저 앉히면 원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학생 3명이 이미 앉았으면 이제 더 이상 남은 세 자리는 서로 회전해서 일치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학생 3명이 다른 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학생이 앉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10이고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니까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5팩토리얼분의 12 해서 10분의 1이 나오고, 1에서 빼주면 답이 이렇게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제 7번, 100부터 999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의 하나의 수를 선택할 건데, 선택한 수의 100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 중에 1이 있을 확률, 요건 너무 명확하죠. 명확하게 여집합으로 해야 돼요. 위에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차피 원하는 경우도 그렇게 막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서 아마 계산을 해보면은 시간이 비슷하게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중에서 아무데나 1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111도 되고 100도 되고 110도 되고 010도 되고,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이제 다른 숫자 말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1의 자릿수가 하나도 없는 걸 세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00의 자리 숫자에서는 0이 못 오니까 전체가 9개일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10개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고, 그리고 1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1을 제외한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보다 각각 하나씩 적은 8, 9, 9 이렇게 나올 테니까 99 나눠주고 얘로 4로 나눠서 5랑 5로 만들어주면 25분의 18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건 1에서 얘를 빼주면 25분의 7 이렇게 나와서 2번이 답이 됩니다.